죽어도 한국과 협업 못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교통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 마르코 벨리니는 자국의 교통 인프라에 큰 자신과 고집이 있었지만 이 길 상사의 충격적인 프로젝트 발표로 마르코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과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 대중교통혁신연구소에서 교통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피오렌초 첼레스틴이에요. 매일 저는 기차, 버스, 지하철을 연구하면서 우리 오래된 매력적인 이탈리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 전통과 항상 해오던 익숙한 방식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시원하고 맑은 아침 저는 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높은 창문과 밝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조금 긴장이 되었는데 우리 상사인 안드레아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동료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요. 회의실은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로 가득했고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안드레아님께서 마침내 일어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들었어요. 안드레아님은 항상 명쾌한 아이디어와 강한 리더십으로 존경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드레아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협력하여 그들의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매우 앞서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과 놀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인 한국이 우리 소중한 이탈리아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런가요? 과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이탈리아 교통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저는 낡은 트램의 삐걱거리는 소리, 도시거리에 스며드는 익숙한 냄새, 그리고 로마의 일상적인 이동 루틴을 기억해 왔거든요. 전혀 다른 나라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국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 낯선 기계들과 이상한 단어들, 그리고 흥미로운 도전들로 가득 찬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었어요. 안드레아님의 말씀이 제 귀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한국의 현대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부터 배우고 함께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안드레아님의 자신감 있는 말투를 듣고 나니 어쩌면 그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는 작은 흥분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만약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가 제가 더 나은 교통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의는 많은 토론과 질문들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속이 무거운 느낌을 안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이 곧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곳의 숨은 현대적인 경이로움들을 상상했어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기차, 밝은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미소가 제 눈앞에 그려졌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안드레아님의 발표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로마의 좁은 골목에서 뛰어놀던 기억과 먼 나라를 꿈꾸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험에 대한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오랜 전통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에는 정말 멋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제 감정은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회의가 제 인생을 바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교통에 관한 제 기존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 바뀔 수도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에서의 뜻밖의 회의 이후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는 긴장되면서도 호기심을 안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제 인생이 곧 변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가올 여정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이 천천히 흘렀고 마침내 서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할 날이 왔어요. 이른 아침 공항에 도착했어요. 선선한 공기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저를 설레임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으로 만들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마침내 대기실에 앉았어요. 큰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시작될 모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우리 상사 안드레아님께서 약속하신 만큼 현대적일까요? 반짝이는 새 기차와 곳곳에 펼쳐진 첨단 기술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로마의 익숙한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삐걱거리는 트램 소리, 거리를 가득 메운 다정한 목소리들, 그리고 도시를 감싸는 따뜻하고 황금빛 햇살이었어요. 그런 기억들은 저를 조금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이곳에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드러운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기내는 작은 공동체처럼 느껴졌고 저는 조금 외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비행 도중 저는 진수라는 이름의 다정한 젊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같은 방향으로 여행 중이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저를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진수님과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수님은 서울에서의 업무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모두가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차문, 기차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빠른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지도에 대해 듣자 저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저는 이건 로마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우리 전통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진수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진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밝으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따뜻한 도시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그려주었어요. 마치 매끄럽게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세련된 기차들과 바쁜 사람들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어느새 인천공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잔디의 공원, 넓고 탁 트인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라 보였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밝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판은 선명하며 공기는 신선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출구에서 수진이라는 다정한 안내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님은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환영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님은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든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짐을 찾아 챙기고 다음 여정을 준비했어요. 조금 후 수진님과 진수님이 저와 합류하셨어요. 함께 도시 투어를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자동문, 디지털 정보판, 그리고 사람들의 부드러운 흐름에 감탄했어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풍경과 소리들이 있었어요. 저의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커져가는 모험심이 자리 잡았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수진님께 도시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여정은 단순히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차에서 내리자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맑고 깨끗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로마에서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첫 발을 내딛는 이 현대적인 도시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의 안내자 진수님과 수진님께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함께 걸어가며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거리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반짝이는 빌딩들로 가득했고 밝은 디지털 광고판들이 다채로운 광고를 쏟아내며 빛나고 있었어요. 다정한 보행자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저마다 낭만적인 멋이 있었던 로마의 자갈길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때의 느림이 조금은 아쉬워 보였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입구는 넓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기된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역 내부는 잔잔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어요. 내부는 넓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일 정도로 윤이 나 있었고 벽면에는 기차 시간과 역 지도가 표시된 밝은 디지털 스크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진수님께서 서울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획되었어요. 이 디지털 표지판을 보세요. 다음 기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이 옳음을 느꼈어요. 명확한 정보 덕분에 저는 길을 잃을 염려 없이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기차에 탔고 저는 그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에 놀랐어요. 좌석은 현대적이고 푹신했으며 기차는 집에서 타던 시끄럽고 덜컹거리는 기차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소리로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니 푸른 공원과 분주한 거리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선로의 한 구석마다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통시장이 자리한 동네와 현대적인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웃고 노점상들이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여행 내내 저는 진수님과 수진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지하철의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수진님께서는 각 역의 아이들, 노인들, 심지어 장애가 있는 분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밝은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술이 단순히 멋진 장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점점 커져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동안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매력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도 아름답고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디테일들, 예를 들어 부드럽게 빛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확하게 맞춰진 안내방송, 그리고 역무원들이 모든 승객을 다정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새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제게 희망과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기차가 제 목적지에 도착하자 저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렸어요. 역 밖 플랫폼은 분주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동 스크린이 올바른 출구를 가리켜 주었고 명확한 안내판들이 승객들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세심하게 설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플랫폼을 걸으며 마치 도시가 저에게 말을 걸어와 더 깊이 탐험하라고 초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처음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도시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환대 정신이 어우러진 곳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역 출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을 올려다보고 사람들의 활기찬 담소를 들으며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모험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이 놀라운 도시의 모든 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놀라운 광경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고 새롭게 마주하는 모든 광경들이 저를 경탄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진수님께서 분주한 지하철역과 활기찬 거리가 유명한 한 지역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여 설계된 현대적인 역이었어요. 역에 들어서자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보였어요. 그 역은 크고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매우 친절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들,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도 모두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큰 글씨와 벽면에 새겨진 점자 안내판 등 누구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수진님께서 한국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해요. 저희는 역을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경사로, 그리고 특별한 안내판을 설치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한 승차감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에서는 때때로 작은 부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후 저희는 지하철 시스템의 첨단 제어 센터를 방문했어요.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방은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각각이 도시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도, 실시간 기차 운행 업데이트, 그리고 각 기차의 혼잡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한 전문가께서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릴 경우 기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거대한 컴퓨터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정말 인상 깊었고 기술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 후 저희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차를 타보았어요. 기차에 올라서자마자 저는 기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내부는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을 주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니 아름다운 공원,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분주한 거리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기차역 벽면에 전시된 지역 예술 작품들 덕분에 이 여정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기차가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각 정차역이 명확하고 차분하게 안내되는 것을 들으며 전체 경험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분주한 시장 근처에서 한 다정한 가게 주인분을 만난 때였어요. 그분은 전통 한국 간식을 판매하는 작은 노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분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시며 달콤한 떡 한 조각을 맛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한 입 먹어보았어요. 떡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풍미 가득했어요. 가게 주인분께서는 저희는 조부모님께서 전해주신 레시피에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더했어요. 이렇게 전통과 혁신이 함께 살아가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이 단지 첨단 기술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저는 도시가 현대 기술과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느꼈어요. 아름다운 고목 옆에 디지털 광고판이 있고 현대적인 조각상이 역사적인 건물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어디를 보아도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서울이 여기서는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열린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전통과 발전을 모두 존중하는 나라에 대한 감탄으로 채워졌어요. 변화에 열려 있으면 놀라운 새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물든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그날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모든 광경, 모든 소리, 그리고 모든 다정한 말들이 한국이 진정으로 경이로운 땅임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이번 여정은 옛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날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 수업 같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분주한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전 로마에서 제 옛 생각에 확신을 가졌던 때가 떠올랐지만 지금 이곳에서 잔잔한 대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니 제 마음이 새로운 생각들로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이 씨라는 다정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이 씨분께서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채시고 다정한 미소로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게 너무 다르면서도 따뜻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씨분의 눈이 반짝이며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 나도 우리 옛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기쁨을 주고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옛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핫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